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계약서 전송이라는 거하고 계약서 복사라는 내용이 있죠. 예. 계약서 일단 전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건을 전세나 매매나 월세나 이런 걸 갖다 계약서 쓸 때 제일 좋은 게 양타죠. 양타라는 거 보셨죠? 내 손님도 내가 받고 내 물건지도 내가 받고 두 군데의 중개수를 받는 거, 그게 양타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공동중개를 하죠. 그럼 공동중개는 계약서를 누가 쓰죠? 물건지에서 씁니다. 물건지에서. 그러니까 손님을 데리고 간 분이 거기서 쓰는 게 아니라 물건지 부동산에서 그 계약서를 씁니다. 그럼 왜 물건지 부동산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더 잘 아니까. 그죠? 그러면 전산 기록에는 지금 내 사무실에 있는 전산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죠. 나는 종이 쪽에 하나 갖고 오는 거니까. 공동중개를 했을 경우에 계약서를 그분이 도장 딱딱딱 찍어가지고 계약서를 저한테 주지 전산을 이렇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전산 기록에 남기를 원한다면 이분하고 저하고 중개망이 공동중개망이 똑같다면 한 방이면 한 방, 텐이면 텐,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중개망을 쓴다면 계약서 전송을 누르면 그쪽 그 상대방의 그 부동산을 입력시키면 그게 전송을 해서 날아갑니다. 그럼 내가 전산 기록에 갖고 있는 꼴이 되겠죠.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요. 계약서 복사 내용은 단독주택이나 이런 경우는 뭐 쓸모가 없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정형화가 돼 있다고 그랬었죠. 27동이면 27동에 27평짜리면 나머지 다 똑같잖아요. 대지권 비율 뭐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다시 내가 며칠 전에 매매를 했는데 오늘 또 매매 계약서를 써. 또는 전세 계약을 써. 그럼 그걸 다시 처음부터 입력을 해가지고 확인 설명을 다시 쓰고 그러면 시간적인 낭비가 많이 있죠. 그럼 계약서 복사를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매수자, 매도자만 인적 상황만 바꾸고, 그렇죠? 계약 일자만 바꾸고, 그러면 계약서가 똑같이 되잖아요. 확인 설명 다시 쓸 필요 없고, 그죠?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을 절약할 때 그렇게 계약서 복사 기능을 씁니다. 그 밑에 보면 계약서, 공제증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계약서를 줘야 되고 확인 설명서를 줘야 되고 그게 안 나왔어요? 270페이지 안 나왔어요? 아니, 그거 같이 나와 있잖아요. 계약서 전송하고 복사 밑에. 계약서 전송하고 계약서 복사 바로 밑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계약서. 지금 계약서 전송, 계약서 복사 설명했죠? 바로 밑에 보면 인쇄 설정, 계약서, 공제증서, 표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나와 있잖아요. 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거.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거. 그거를 이제 한 장씩 다 복사를, 계약서도 우리가 만약에, 양 당사자 2장씩 줘야 되고, 공인중개사 2명이면 4장을 뽑아야 되겠죠? 한꺼번에 다 체킹을 해버리면 계약서도 4장이 나오고, 그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도 4장이 나와버리고, 공제증서도 4장이 나와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4장 먼저 뽑고, 계약서는 체킹 지워버리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체킹해가지고 한 장 뽑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나요? 네. 이게 지금 여기 화면에 없어가지고 제가, 자, 그러면 넘어가 주시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이죠? 계약서 쓰려고 그러면. 물건이 들어와서 그 물건지에서 계약서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인중개사가 뭘 다 뽑아봐야 되죠? 공적 자료를 다 뽑아봐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 나눠준 지금 5장의 공적 자료가 있죠. 그거를 먼저 뽑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전월세나 또는 매매를 할 경우에 그 내용을 내가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브리핑을 하고 계약서를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적 자료를 먼저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뽑는 방법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부동산 정보광장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지금 그 1페이지, 2페이지 나와 있는 게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뽑은 겁니다. 지번을 치면 그렇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부터 간단한 건축물 대장, 지적도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다 보셨죠? 우선 여러분들이 그걸 뽑아 놓은 다음에 이 집은 이러하구나라고 우리 의뢰인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공적자를 뽑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계약서를 작성을 할 거예요. 자, 처음에 1페이지 보니까 뭐 토지 이동 이렇게 일자가 나왔네요. 우리 저기 미숙 씨 집이 어디야? 우이동 땅값 싸죠? 네. 그러면 우이동 땅을 갖다가 강남에다 옮겨 놓으면은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토지 이동을 시켜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죠? 힘도 세겠다. 몇 명이 들고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면. 토지 이동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되는 토지 이동은 없어요. 토지 이동이라는 의미는 어떤 뭔가를 새로이 신설을 하거나, 그죠? 뭐 경계좌표, 면적, 뭐 지목 이런 걸 갖다 새로이 뭐 만들거나 또는 뭐 말소나 뭐 이런 걸 있을 때 지적 공부에 기록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신축 건물을 짓는다든가 뭐 합병을 한다든가 지금 여기처럼 뭐 관할구역 변경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 토지에 이동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주자가 이사를 갔어요. 그 토지 이동에 해당되나요? 안 되죠. 그럼 소유권 변동된 거는? 소유권 변동된 것도 안 돼요. 토지 이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게예요. 토지 이동이라는 거는 무조건 이걸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경계좌표 면적이라든가 그런 지목 같은 거를 할 때 이동하는 것이지 거주자가 자기 주소를 옮긴다든가 또는 소유권 이름이 바뀐다 그래갖고 토지 이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옆에 행정관할 구역 변경으로 토지 이동 사유가 됐죠? 네. 밑으로 내려가면 개별 공시지가가 있고 개별 주택 가격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매매나 이런 걸 하면 우리가 개별 주택가는 1월 1일부터 우리가 공시를 하죠. 그래서 5월 30일까지 확정을 진 다음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니네 집 가격은 요 개별 공시지가는 100원이야.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내 집이 왜 100원밖에 안 돼? 200원 줘야 되는데 이의 신청이 있으면은 3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없으면은 바로 이제 그 공시지가가 등기부당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내용이고요. 개별주택 가격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이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 가격이 안 나오죠. 그거는 공동주택 가격을 다시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지번을 누르고 동호수를 누르면 거기에 해당되는 가격이 딱 나옵니다. 공동주택은. 나중에 매매계약 했을 때는 이런 걸 다 란은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토지 이용 계획, 요게 이제 확인원인데, 그 밑에 뭐 도시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내용과 그 밑에 지적도에 나와 있는 뭐 소로 3류, 법정동, 뭐 600 이렇게 쓴 거는 지적도에서 제가 지적도 살짝 엿보기 위해서 설명을 다시 할 내용이니까 이 상태는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뒷장을 보시면 동그라미 친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축물 대장 보면 뭐
연화조다, 콘크리트 구조다, 벽돌 구조다, 뭐 RC 뭐 이렇게 구조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내 건축물이 어떤 구조물로 지어졌느냐라는 내용이고요. 제가 RC에 동그라미 친 거는 이 R이란 말 reinforce라는 뜻이에요. 강화하다는 뜻이고요. C는 concrete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reinforce concrete라는 말로 어떤 콘크리트 구조를 더 강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 봤는데 RC 구조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RC 구조는 그냥 콘크리트 구조를 좀 더 강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연화조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연화조라는 말은 와자라는 말이 보통 기와자를 쓰죠. 근데 이건 기와라는 말이 아니고 벽돌을 구웠다는 뜻입니다. 구운 벽돌을 말할 때 연화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빌라 같은 데 보면은 빨간 벽돌로 갖고 이렇게 뭐 갈라지고 된 부분이 있어요. 갈라진 벽돌 같은 게 이렇게 그걸로 진 구조물이 있죠. 그런 게 보통 연화조입니다. 그래서 연화조라는 것은 기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벽돌을 구운 거구나. 이렇게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시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더 알고 계시겠지만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주로 이제 요게 지금 뭐죠? 집합건축물 대장이죠. 그죠? 집합건축물 대장. 자, 단독주택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약서를 몇 개 써야 돼요? 단독주택을 매매할 때 2개죠. 부동산이. 단독은 2개예요.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토지의 매매 계약서를 써야 되고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근데 보통은 그냥 하나로 그냥 써버리죠. 왜? 보통은 토지 주인이 집주인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주택을 매매할 때는 우리는 떼어봐야 됩니다. 토지까지. 토지가 다른 사람으로 이름을 대릴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없으면 그냥 하나의 계약서를 가지고 쓰면 되겠고요. 그죠? 토지 입력시킬 것만 입력시키면 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등기 구조는 원칙적으로 단독주택은 등기가 2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세대나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등기부가 하나죠. 집합 건축물 대장이라는 걸로 원래 건물 등기인데 거기에 이제 토지까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건물을 지면은 이 토지는 없어지는 거죠. 그죠? 다 지분이 다 나눠 가지니까. 자, 그래서 집합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표제부가 2개가 나옵니다. 다 배우셨죠? 표제부가 2개 나오고 갑구, 을구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그래서 내 집이 있는 이 건물 전체 1동의 표제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1동의 표제부에는 그 동에 대한 소재,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전체 면적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대지권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대지권, 대지 사용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전유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대한 권리가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대지권입니다. 그러면 제1동에 대한 표제부, 맨 앞에 나오는 제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뭐가 나오냐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대지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어떤 걸로 쓰느냐 전체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약서 내에 그러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전체 면적. 내가 속해 있는 이 전유 부분의 건물의 전체 면적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표제부에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305호 같으면 305호의 그 전유 부분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거기는 그러니까 대지권의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대지권의 표시에는 대지권의 종류가 있고 대지권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대지권의 종류는 이 땅을 전유 부분에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느냐, 전세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뭐 임차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집이 있을 때는 이 대지권의 종류가 뭐예요? 내가 소유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대부분 99.9%는 소유권, 대지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대지권의 비율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지분을 말하는 거예요. 땅이 100평이 있는데 10개를 졌어요. 집 10가구를 졌어요. 그러면 내 대지권의 지분은 100분의 10이죠. 그걸 바로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 완성이 되면 이게 무슨 등기부? 이게 토지등기부입니다. 이게 토지등기를 대신하는 거예요. 토지등기부 폐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집합건축물은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요 빨갛게 한 내용들을 나중에 여러분들 계약서 쓸 때 실습할 때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갑구에 보면은 갑구는 소유권에 해당되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 을구에는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 물건이 나와 있죠. 그죠? 물건에는 우리가 소유권, 점유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무슨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물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제한 물건이 이 부분에 을구에 적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근저당권이라든가 그런 이런 부분들이 요 을구에 적혀 있죠. 그래서 거기는 근저당이 지금 이만큼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계약서를 쓰거나 확인 설명을 쓸 때 요 내용을 갖다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쓰냐면은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채권 최고액 거기 1690만 원인가요? 채권 최고액 1690만 원 우리은행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소유권 외 권리사항을 쓴 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요 내용을 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을구에 잡혀있는 내용을 제한물건을 다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넘어가시면 요게 이제 집합건축물 대장입니다. 그럼 얘는 구조가 뭘로 되어 있어요? 연화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용도는 다세대 주택이고 면적은 전용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공적 자리에 쓰여 있는 면적은 전용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로지 사용하는 면적, 공용 면적까지 포함되고 서비스 면적까지 포함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로지 사용하는 면적. 공적 자리에 나오는 면적은 다 전부 다 전용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